가끔은 삶이 너무 무거워서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데로나 떠나고 싶어질 때가 있다. 이유도 목적지도 없이 그저 이곳이 아닌 어딘가로. 나는 그날 묻지마 관광이라는 네 글자에 이끌려 집을 나섰다. 출발지에는 나처럼 조용히 서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대부분은 3, 4, 5 짝을 지어 있었지만 가끔 나처럼 혼자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묻지마 관광. 어디로 가는지 묻지 말고 누구와 함께 가는지도 묻지 않는 여행. 왠지 지금 내 마음엔 딱 맞는 말이었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어디라도 좋아. 단지 이곳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버스 안은 꽤 시끌벅적했다. 중년 부부들이 큰 소리로 웃었고 젊은 연인들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틈에서 나는 혼자 조용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지만 소리는 마음속 허전함을 메워주지 못했다. 그저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도시 풍경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버스가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나는 혼자 커피를 사러 내려갔다. 커피를 들고 다시 돌아오려는 순간 문득 옆에 다가선 사람이 있었다. 혼자 오셨어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었다. 단정한 단발머리, 크게 꾸미지 않은 얼굴. 그녀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혼자요. 그녀도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혼자 여행은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나는 웃었다. 저도 그래요.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다. 다시 버스에 올라타자 그녀는 내 옆자리에 앉았다. 괜찮으면 같이 앉아도 돼요?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리를 잡고 앉으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저는 이름은 생략할게요. 오늘 하루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있어요. 나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좋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 그녀는 웃었다. 버스는 한참을 달렸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사는 곳도 나이도 묻지 않았다. 대신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함께 바라보며 가끔 짧은 말을 나눴다. 벚꽃이 벌써 피었네요. 그러게요. 봄이네요. 그런 사소한 말들. 그러나 그 안에는 이상할 만큼 편안한 공기가 있었다. 버스가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가이드가 외쳤다. 여기서 자유시간입니다. 2시간 후에 이 자리로 다시 모이세요.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졌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걸었다. 마을은 조용하고 어딘가 오래된 냄새가 났다. 낡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 손때 묻은 간판들, 그리고 바람에 휘날리는 벚꽃.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끔 이유 없이 떠나야 할 때가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다 내게 물었다. 혹시 뭘 잃어버린 적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잃어버린 것이라니. 지금 내 삶이 그 자체로 잃어버린 것이었는지도 몰랐다. 우리는 작은 찻집에 들어갔다. 허름하지만
따뜻한 가게였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달콤한 커피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여기 커피 맛있어요. 그녀가 추천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주문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런 곳에 오면 과거가 조금은 덜 아프게 느껴지지 않나요? 나는 대답 대신 커피를 마셨다. 뜨거운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조금은 따뜻했다. 조금은 쓰렸다. 자유시간이 끝나고 버스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나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기념품이에요. 아무 의미 없지만 나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정말 괜찮아요. 그녀는 고집했다. 받아요. 혹시라도 언젠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봉투를 받았다. 그녀는 밝게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을 마지막으로 다시 만나지 못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그녀는 내 옆자리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노을이 우리 얼굴을 물들였다.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밤, 짐을 정리하다가 문득 그녀가 준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 속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은 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그녀가 준 작은 봉투를 다시 손에 쥐었다. 처음에는 그냥 기념품이라고 생각했다. 가벼운 농담처럼 건네던 그녀의 미소가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봉투 안에 있던 한 문장. 당신은 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 짧은 문장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녀는 왜 그런 편지를 나에게 건넸을까? 우리는 단지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탄 여행자였을 뿐인데 나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봉투를 내려다봤다. 가볍고 얇은 종이 한 장.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혹시 실수였을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건넸어야 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녀는 분명히 나를 바라보며 웃었고 내 손에 직접 봉투를 쥐어줬다. 받아요. 언젠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웃음, 그리고 그 짧은 만남 동안 스쳤던 사소한 대화들까지 모두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와 다시 봉투를 펼쳤다. 혹시 뒤쪽에도 무언가 쓰여 있지 않을까? 혹시 다른 종이가 숨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그 한 문장뿐이었다. 당신은 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나는 다시 생각했다. 그녀는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약속이란 무엇이었을까? 문득 버스 안에서 찍었던 단체 사진이 생각났다. 가이드가 단체 채팅방에 올려준 사진. 나는 핸드폰을 열어 그 사진을 찾아냈다. 버스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 어디서 봐도 평범한 여행객들. 그리고 그 중 한 명. 창가에 기대어 앉은 그녀. 그녀는 정면을 바라보지 않고 조금 옆을, 그러니까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확대했다.
그녀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마치 무언가를 작별하려는 사람처럼. 사진을 더 살펴보다가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핸드폰을 들고 있거나 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는데 그녀는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다. 노트. 그녀가 여행 중에도 가끔 꺼내 읽었던 그것. 나는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신경이 쓰였다. 혹시 그 노트 안에 그녀가 내게 주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가 있었던 건 아닐까? 마음이 조급해졌다. 나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다. 저기, 혹시 지난 묻지마 관광 때 같이 갔던 분들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따로 안내해드리긴 어렵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렇겠지.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다시 핸드폰을 뒤졌다.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끼리 만든 단톡방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다. 혹시 회색 코트 입으셨던 여성분 연락처 아시는 분 있나요? 잠시 후 한 명이 답장을 보냈다. 혹시 그분 여행 중간에 잠깐 사라졌던 분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네, 맞아요. 그분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상대방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사실 가이드 말로는 그분이 마지막 정류장에서 조용히 사라지셨대요. 그리고 가이드한테 작은 편지를 남겼다고 들었어요. 편지? 나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혹시 그 편지 내용 알아요? 상대방은 미안하다는 듯 말했다. 그건 가이드님만 알고 있을 거예요. 나는 여행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 가이드를 연결해달라고 부탁했다. 몇 번의 통화 끝에 버스를 안내했던 가이드와 통화할 수 있었다. 아, 그분요. 가이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저희도 좀 놀랐어요. 마지막 정류장에서 아무 말 없이 사라지셨거든요. 편지는 무슨 내용이었나요?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가이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여행은 제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나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마지막 여행이라니. 그녀는 대체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그 마지막 여행의 약속을 하필 나에게 맡긴 걸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나는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바라봤다. 빗줄기 너머로 어디선가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당신은 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도 그녀의 편지를 여러 번 다시 읽었다. 당신은 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짧고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읽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다. 그녀가 사라진 이유, 그녀가 내게 그 봉투를 건넨 이유, 그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다. 나는 어쩌면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해 이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인지도 몰랐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가 건넨 봉투, 나는 그것을 단순히 편지만 있는 것으로 여겼지만 혹시 더 다른 단서가 있지 않을까? 나는 서랍을 뒤져 다시 봉투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봉투 안쪽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작은 종이 쪽지를 하나 발견했다. 처음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쪽지.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며 그 조각을 꺼냈다. 그 쪽지에는 짧은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5호역 3번 출구 앞 카페 4월 15일 오후 3시. 나는 쪽지를 쥔 채 멍해졌다. 오늘은 4월 14일. 내일이었다. 내일 그녀는 나를 그곳으로 부른 걸까? 아니면 그녀가 예정해 놓은 약속이었을까? 나는 생각을 거듭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약속된 시간보다 한참 일찍 역 근처에 도착했다.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3번 출구 앞 작은 카페를 찾아 들어갔다. 그곳은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였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역 광장이 보였다. 나는 구석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녀를 기다렸다. 3시가 다가오고 있었다. 문을 열고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그중 누구도 그녀는 아니었다. 3시 5분, 3시 10분. 나는 초조해졌다. 혹시 이것은 단순한 농담이었을까? 혹시 그녀가 진짜로 올 생각이 없었던 걸까? 3시 15분. 카페 문이 열리고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다가왔다. 혹시 여기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그런데요. 그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걸 전해달라고 부탁받았습니다. 나는 손이 떨리며 봉투를 받았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만약 이 편지를 받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내게 필요한 건 누군가 내 이야기를 기억해 주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나는 살아온 동안 참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사랑도, 꿈도, 내 이름도.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모든 걸 다 내려놓기 전에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싶어졌어요. 내가 살아있었던 흔적을 누군가 기억해 줬으면. 당신은 우연히 내 옆에 앉았지만 나는 그 우연을 믿기로 했어요. 당신은 따뜻했어요. 당신의 침묵 속에 나는 오래도록 잊고 있던 평온을 느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떠납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살아주세요. 나 대신, 아니, 당신 자신을 위해. 나는 손에 쥔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가 나눈 짧은 대화들, 함께 바라본 벚꽃길, 따뜻했던 커피 한 잔. 그녀는 이미 그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걸 이제서야 깨달았다. 밖에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편지를 가슴 깊숙이 넣었다. 이제 나는 다시 살아야 했다. 나를 위해, 그리고 그녀를 위해. 나는 봉투를 꼭 쥔 채 카페를 나왔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 한구석은 싸늘했다. 그녀는 떠났다. 내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무언가를 묻기도 전에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흔적을 내게 맡긴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출근도 약속도 미뤘다.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그녀였다. 나는 그녀가 남긴 힌트를 더 찾고 싶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었다. 우선 그녀와 함께 찍힌 단체 사진을 다시 살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정면을 바라보지 않았다. 모든 사진에서 조금은 고개를 숙였고 조금은 옆을 바라봤다. 마치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인터넷을 뒤졌다. 4월 초 묻지마 관광버스, 사라진 중년 여성. 그런 단어들을 검색해 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에 단 한 줄의 기사조차 남기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다. 버스 안에서 그녀가 노트를 읽던 모습. 나는 여행사에 다시 연락했다. 혹시 그날 사라진 여성분 남긴 짐은 없었나요? 직원은 잠시 검색을 하더니 말했다. 네, 하나 있네요. 회색 노트 하나. 현재 분실물 센터에 보관 중입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본인 확인만 해주세요. 다음 날 나는 서둘러 분실물 센터를 찾았다. 회색 커버의 노트. 그녀가 버스 안에서 조용히 읽던 그것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두 번째 장부터 짧은 글들이 이어졌다. 나는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마지막 여행을 떠났다. 우연이라도 좋다. 누군가 내 이름 없는 삶을 한 번쯤 생각해 준다면.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짧은 단상들. 때로는 고백 같기도 하고, 때로는 유서 같기도 한 글들. 그리고 어느 장에서 나는 멈췄다. 묻지마 관광 4월 10일. 나는 창가에 앉을 것이다. 누구라도 좋다. 내 옆에 앉은 사람에게 내 마지막 기억을 남기고 싶다. 나는 손이 떨렸다.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기다린 게 아니었다. 그저 누구라도 좋았다. 하지만 우연히 옆에 앉은 사람이 나였을 뿐이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단지 그녀가 세상에 남긴 작은 흔적을 맡게 된 아무나였던 것이다. 노트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노트를 품에 안고 오래도록 울었다. 카페에서 함께 마신 커피, 벚꽃 흩날리던 골목길, 그녀가 건넨 작은 웃음. 그 모든 것이 짧지만 진짜였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았다. 나는 그녀의 노트를 조심스럽게 내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노트를 한 번씩 꺼내본다. 그녀가 바랐던 것처럼 누군가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고, 아직 이 세상에 그녀의 존재가 남아있다고 내가 증명해주기 위해. 그리고 나도 조금씩 변했다.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던 일상 속에서 작은 순간들을 더 소중히 느끼게 되었다. 모르는 사람과 눈을 맞출 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볼 때, 나는 그녀를 떠올린다. 어쩌면 삶이란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거창한 목적도 대단한 성공도 없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조용히 남아있는 것, 누군가의 삶에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남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낸 것이라고.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혹시 당신 옆에 앉은 낯선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넨 적이 있나요? 혹은 그 사람이 당신의 마지막 인연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는 봉투를 꼭 쥔 채 카페를 나왔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 한구석은 싸늘했다. 그녀는 떠났다. 내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무언가를 묻기도 전에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흔적을 내게 맡긴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출근도 약속도 미뤘다.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그녀였다. 나는 그녀가 남긴 힌트를 더 찾고 싶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었다. 우선 그녀와 함께 찍힌 단체 사진을 다시 살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정면을 바라보지 않았다. 모든 사진에서 조금은 고개를 숙였고 조금은 옆을 바라봤다. 마치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인터넷을 뒤졌다. 4월 초 묻지마 관광버스, 사라진 중년 여성. 그런 단어들을 검색해 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에 단 한 줄의 기사조차 남기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다. 버스 안에서 그녀가 노트를 읽던 모습. 나는 여행사에 다시 연락했다. 혹시 그날 사라진 여성분 남긴 짐은 없었나요? 직원은 잠시 검색을 하더니 말했다. 네, 하나 있네요. 회색 노트 하나. 현재 분실물 센터에 보관 중입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본인 확인만 해주세요. 다음 날 나는 서둘러 분실물 센터를 찾았다. 회색 커버의 노트. 그녀가 버스 안에서 조용히 읽던 그것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두 번째 장부터 짧은 글들이 이어졌다. 나는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마지막 여행을 떠났다. 우연이라도 좋다. 누군가 내 이름 없는 삶을 한 번쯤 생각해 준다면.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짧은 단상들. 때로는 고백 같기도 하고, 때로는 유서 같기도 한 글들. 그리고 어느 장에서 나는 멈췄다. 묻지마 관광 4월 10일. 나는 창가에 앉을 것이다. 누구라도 좋다. 내 옆에 앉은 사람에게 내 마지막 기억을 남기고 싶다. 나는 손이 떨렸다.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기다린 게 아니었다. 그저 누구라도 좋았다. 하지만 우연히 옆에 앉은 사람이 나였을 뿐이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단지 그녀가 세상에 남긴 작은 흔적을 맡게 된 아무나였던 것이다. 노트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노트를 품에 안고 오래도록 울었다. 카페에서 함께 마신 커피, 벚꽃 흩날리던 골목길, 그녀가 건넨 작은 웃음. 그 모든 것이 짧지만 진짜였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았다. 나는 그녀의 노트를 조심스럽게 내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노트를 한 번씩 꺼내본다. 그녀가 바랐던 것처럼
누군가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고, 아직 이 세상에 그녀의 존재가 남아있다고 내가 증명해주기 위해. 그리고 나도 조금씩 변했다.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던 일상 속에서 작은 순간들을 더 소중히 느끼게 되었다. 모르는 사람과 눈을 맞출 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볼 때, 나는 그녀를 떠올린다. 어쩌면 삶이란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거창한 목적도 대단한 성공도 없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조용히 남아있는 것, 누군가의 삶에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남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낸 것이라고.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혹시 당신 옆에 앉은 낯선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넨 적이 있나요? 혹은 그 사람이 당신의 마지막 인연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